보통 잘 하다가도 말로 다 털어먹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라는 아주 오래된 속담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회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사실 말을 좀 실수하더라도 그야말로 사랑과 우정으로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받기도 쉬워요. 그런데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한 딱 그 한마디로 인정받기도 하고 손해보거나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특히 말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다짐하는 10분이 된다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서 지뢰를 밟는 일은 최소한 없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바빠요. 그런 말 은연중에 많이 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아마추어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사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누구나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바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쁘다는 건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서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바쁜 척하거나 바쁘다는 걸 핑계를 대거나 이러면 무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료들한테 특히 거절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를 대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정당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야 상대는 설득됩니다. 회사에서 김 대리 그 자리 오늘까지 넘겨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동료가. 근데 사실상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바빠서 그거 안 돼요.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대신 자, 오늘과 내일은 본부장 사업 계획 보고라 어렵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서두른다면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냥 바쁘다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옥신각신할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요. 책임 회피의 표현이에요. 그거 제일 아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런 류의 말. 그 일의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상대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이에요. 매출이 계속 하향세예요. 회의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막 살벌해요. 이때 매출 부진 원인에 대해서 계속 그 회의의 헤드가 쪼아대고 있었어요. 영업팀을. 근데 옆에 앉아있던 관리팀장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표정과 무관심한 태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역시 프로답지 못하죠. 그럼 이제 열받아 있는 헤드는 그런 관리팀장도 거슬려요, 사실. 그런 태도가 못마땅한 이제 본부장이라고 치자고요.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영업에서 고민할 부분이라 관리를 맡고 있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점점점. 이건 뭐예요? 그거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런 태도죠. 본인만 몰라서 그렇지 이거 대단히 마이너스 태도입니다. 프로다운 관리팀장이 매출 부진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영업이 최선을 다하는 줄 알고 있다. 관리로서는 매출이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지출 부분에 대해 뭐 비상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 중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 일의 매출 부진인 원인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책임 회피라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 리더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팀원이 잘못했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내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팀워크 자체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 대리가 거래처에서 뭔가 말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거래처하고. 그래서 부장이 열받았어요. 김 대리한테 와서 막 사무실이 떠나가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김 대리의 직속 상관인 김 팀장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남의 일 보듯 멀뚱하게 보면서 어떡하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요. 김대리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말 조심하라고 내가 그만큼 일렀는데. 막 이렇게 부장의 질책에 막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같이 욕하는 유형. 정말 더 밉죠, 그죠? 이에 반해 부장한테
팀장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잘 못 가르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런 태도가 리더의 책임감인 거죠. 자기 부하 직원의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는 발을 빼려는 태도는 리더의 자질을 의심하기도 하고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말 조심하셔야 될까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회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근거 논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에 곧 조직 개편이 있는데 부서를 축소시킨다더라 이런 루머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열받은 이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추적하다가 김 과장한테 왜 그렇게 말했냐고 추궁했어요. 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다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익명의 누군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요즘 소문 들었어? 김이사 거래처랑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곧 좌천된다는데? 이럴 때 반응 뭐예요? 어쩐지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 이게 뭐예요? 맞장구 치고 아주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그래? 확실한 얘기야? 이렇게 출처를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떠도는 소문이 그래. 뭘 그것까지 알려고 해. 없는 얘기가 돌았겠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굳이 말을 꺼내서 자기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거는 필요해요. 아예 그런 루머는 꺼내지도 않는 것이 그게 최선이겠지만 말이죠. 또 대표적인 이야기. 직원들이 다 불만입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마치 전체가 다 그렇다는 듯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크게 찍힐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업 1팀과 2팀 사전 미팅을 해본 결과, 이번 복리후생 예산 축소에 대해서 10명 중에 7명이 불만을 이런 식으로 적극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나의 신뢰감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공격적인 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정면으로 딱 반박해버리는 거. 공격적으로 들리죠. 회의 때 발표하니까, 현장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싸우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시작해야 자기가 그 언쟁에서 이긴다고. 딱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굳이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보이겠다는 건데 정말 착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야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대놓고 대들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말발에 밀려서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이미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협조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말이 공격적이에요? 왜 저만 해요? 이런 것도 이게 불만을 이렇게 팍 터트리는 거 대단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꼬투리 잡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것도 공격적으로 보이는 거죠. 상사한테 더욱더 치명적이에요. 상사한테. 지난번에 그렇게 팀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너무 공격적이죠? 그리고 또 상사가 김대리한테 그 정도는 이제 대리급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관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내 말이 틀려? 이것도 공격적이에요. 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건 솔직하게 말한 게 아니라 공격하는 말이에요. 공격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멘트입니다. 무조건 이런 류의 말은요, 절대 안 한다라고 스스로를 습관을 들여놔야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세니컬한 말. 회사가 이래가지고 곧 망하지 않겠어? 봐봐, 아주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위험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스스로 이게 딱 입을 닫아버리고. 이미 포기했다는 어떤 신호. 굉장히 시니컬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나 그만둘 수도 있어. 막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 내 무덤 내가 파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에요. 이런 세니컬한 말투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호감도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직장 동료나 뭐 상사나 후배한테도 하면 안 되는 말을 다섯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를 여기서 덧붙이자면 회사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들도 있죠. 화장실, 엘리베이터, 탕비실, 그리고 회사 사람들 많이 오는 회사 근처의 카페,
술자리에서 막 분위기가 다들 취하고 무르익었을 때, 사내 메신저, 단톡방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런 어떤 부주의한 장소, 부주의한 태도,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거의 폭탄이 돼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달변이 되고 유능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안 되는 말부터 걷어내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